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인데요. 오늘도 2시간 동안 꼼꼼한 해외선물 전략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신세계를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들어오셔서는 실시간 채팅방도 실시간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고요. PMI 지표만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10시 45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 실적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에 맞는 시장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의견 나눠주실 출연진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더욱더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랄게요. 이익재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22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 주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미국의 그 당면한 현안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좀 오늘 시장도 재밌을 것 같아서 앞으로 2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 재미있는 시장 함께 꼼꼼하게 해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2시간 동안 이익재 해설위원님의 해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읽어주는 여자죠. 윤희라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벌써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 떨어진 낙엽과 함께 지수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낙엽은 다시 붙을 수는 없지만 지수는 반등할 수 있다는 거, 그 시점이 중요하겠죠? 저희 신세계 시청하시면 그 시점 잘 맞추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제부터 예쁘게 봐주세요. 입에 붙었나 봐요. 네,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예쁘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봐주시는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주실 마스터님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마스터님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은 앞서서 캐스터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가을에 더 잘 어울리는 마스터이신 것 같습니다.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가을에 어울린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51.61에서 저희가 매수 치고선 계속해서 상방 올라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지금 신세계로 보내드렸으니까요. 신세계로 확인하셔서 저희 5일 목표가까지 한번 체크해서 오늘 매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스터님답게 또 인상
감사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전에 신세계를 통해서 신호 전해드린 그 신호에 대해서 또 리뷰까지 바로 도와주셨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51달러 초반이었나요? 네, 51.61에서 매수했습니다. 네. 아, 중후반대네요. 네. 51달러에서 지금 매수로 들어간 포지션에 대해서. 금일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저점인데 이게 가치평가성 부분과 기술적 분석이 동일하게 몰려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크루드오일 저가가 51.55달러인데 현재 52.41달러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 안에서 수익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세계 일부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시세 살펴보시죠. 자, 먼저 S&P 500 지수는요. 2568.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인데요. 어제 음봉으로 마감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2568.2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죠. 6079.75포인트 0.23%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크루드 오일을 역시 52.41달러로 1% 넘는 강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로도 오늘 반등을 하고 있죠. 유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입니다. 1.1795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보셨습니다. 네, 확연하게 어제와 흐름이 다양한 종목군에서 다른 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4가지 이슈로 추려서 의견 나눠보는 퓨처스 이슈 토크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요?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이죠. 미국 증시가 기술적 부담감과 주위의 주가 급락으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장의 하락으로 선물 시장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앞서서 시세 살펴보셨듯이 상승으로 다시 반등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유로 FX인데요. ECB 연설을 앞두고 경기감 속에서 변동성이 축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슈가 꼽혔습니다. 자, 이제 ECB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좀 가능성이 많아진 만큼 이에 앞서서 어떤 시장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크루드 오일입니다.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52.39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골드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반등을 하고 있는 이슈로 뽑혔는데요. 자, 골드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278.8달러 선에서 어제 상승으로 마감한 가격대를 더 뚫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나요? 저가는 아직 깨지 못했는데 0.37%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와 통화 그리고 상품 이렇게 4가지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인데요. 그동안 지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을 때는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섣불리 매수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담감 속에서 약세로 돌아선 이후 그 다음 흐름이 참 중요했을 텐데 하지만 오늘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오늘도 S&P 500 지수인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3명은 업을 들었는데 또 윤혁 캐스터는 반반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의견 먼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서는 yesterday's decline to the start the trading week comes after the S&P 500 posts a record high every day last week for the first time since March 1998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199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고점 부담감에 의한 기술적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투자자들이 침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많은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리고 Europe and China which has lasted for more than a year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럽과 차이나 같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승 흐름을 1년 동안 넘게 이렇게 긴
장기적인 텀에서 지속을 해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승고르 기장이 한 번쯤은 꼭 필요하다고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좀 중요하게 살펴볼 이슈는 아무래도 트럼프 앤 더 페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연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월 초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오늘 별다른 이슈가 없는 가운데에서 좀 이런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건 아무래도 이 기업 관련 실적일 텐데요. 현재 그 Stop Making the Biggest Moves Pre-Market, CAT, UTX, GM, Apples and More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 실적은 Caterpillar, 3M, United Technologies, 제너럴 모터스 같은 곳에서 지금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흐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 같은 경우 그리고 기업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점 부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기업 실적을 추후에 반영이 되면 그때 진입을 하시라는 입장에서 중립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GM 실적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고려를 드리는데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상회했고 미국과 중국에서의 왕성한 판매 실적 때문이라라는 다시 한번 분석적인 기사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랜만에 저희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업을 드셨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숨가쁘게 좀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GE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사실 좀 쉬어갈 자리를 찾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보고 있고요. 장기나 단기 추세 모두 상승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 접근을 좀 더 유리하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현안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특히 크게 4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세제 개편안 통과 이슈가 가장 좀 큰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22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리스크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차기 연준 의장 그 지명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오늘 지금 윤희락 캐스터에서 말씀하신 대로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추세상으로는 상승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모든 기업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조금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관망 접근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릴 때 추세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2,565 정도 수준에서는 짧게 매수 접근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적인 접근이 지금 시점에도 조금 더 유효한 전략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잠시 후에 또 2부에서도 더욱더 구체적인 증시 전략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GM에 대한 실적이고 지금 소식은 G2에 대한 소식입니다.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다우존스 기업 중 최하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예전에 경영학도라면은 G에 대한 그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모두들 잘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G가 지금 6년 만에 최대 낙폭인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다우존스 속해 있는 기업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 연준 의장 관련된 소식이네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연준 의장 지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들을 앞다투어 다루고 있는데 자, 증시에는 옐런 의장 연임이 가장 호재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단 6명의 후보 중에서 3명의 후보가 가장 압축적으로 지명이 되고 있는데 2명 옐런 의장과 그리고 파웰 같은 경우에 비둘기파적인 그런 입장이고 또 테일러 부분만이 또 매파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옐런 의장의 연임이 가장 호재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적 기사도 함께 내놓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S&P 500에 대해서 는 오늘도 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어제 좀 소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그 조정이 확실한 가격들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증시 상승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 쪽으로 저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는 매수 접근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증시는 살아있다라는 상승 쪽으로의 무게를 두면서 업에 대한 의견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마스터님 역시 업을 드셨죠? 네. 네네. 함께 볼까요? 네.
네, 일단 S&P 부분이 최근에 1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의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최근 상태에서는 기업 실적 반영 부분이 조금 있는 상태이고 플러스 트럼프의 정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옐런 의장의 연임 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실질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그걸 대체해서 트럼프가 꽂을 다음에 연준 의장 부분도 역시나 비둘기파적일 성향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 금융주들 중심으로는 호조세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12월에 일어난다. 그럼 옐런 의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스스로도 연임을 할 생각이 없는 상태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금융주들 입장에서도 옐런 의장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트럼프가 본인의 정책들에 호조적인 의장을 꽂을 텐데 그럼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들까지도 정부가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통화와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트럼프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상태가 되겠죠. 그럼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번 금리 인상 결과치 이후에 S&P가 하방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전까지는 상방적으로 큰 모멘텀상으로 보는 게 맞는 상태이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만 보자면은 당장은 이제 2577.00에서 단기 매도 물량이 나오고 나서 매도세로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 상방까지의 공간은 별로 얼마 안 남아있는 상태고요. 해당 포인트까지 올라갈 경우에 살짝 밀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저항 여부를 확실하게 깨뜨려준 다음에 매수 포인트로 전환을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의 기조가 좀 바뀌는 흐름에는 금리 인상 전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전까지에 대해서 상승 기조 전망을 하시면서 금리 인상 이후에 대한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지수로 의견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상승 기조는 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이틀 연속 하락한 이후 오늘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1.17940달러로 0.0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반등이 나올지 여부도 궁금해 하실 텐데,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윤락캐스터 업이고요. 저도 업입니다. 마스터님 다운, 해설위원님 다운이시네요. 자, 윤락캐스터 먼저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보죠. 네, 유로는 상대 통화인 달러가 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Dollar inches lower as attention turns to Fed leadership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유로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dollar edged down on Tuesday, stepping down back from recent high as the market attention turns to who will be the next head of the U.S. Central Bank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연준 의원 관련해서 지금 약간 바로 이제 곧 임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어 있고 달러가 좀 약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유럽 내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Europe's growing divisions amplified by virulent nationalist movements may not be conclusive verdict of failur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로존 내에서 지금 프랑스와 그 독일로 인해서 대두된 유로존의 그 동맹이 좀 많이 약화가 됐다라고 그런 이슈에 좀 집중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유로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추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일이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그리고 이 이슈들과 더불어서 통화 정책을 앞두고 통화 정책 회의죠. 앞두고 그 이슈에도 좀 집중을 하면서 지금 유로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역시나 통화 정책 회의에 대한 기사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전까지의 흐름과 또 기점을 22 전후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재 해설위원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러 강세에 대한 영향도 물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일단 하락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락 의견을 드렸는데요. 유로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스페인 카탈루냐 그 지역에 이제
독립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적으로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지방 정부에 대한 자치권 확대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그쪽도 되게 좀 유럽 연합보다는 조금 이제 독립한 쪽으로 좀 우파적인 세력이 우세하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유로의 동맹 체제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유로의 하락이 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ECB가 26일 날 목요일 날 밤 9시 30분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월 800억 유로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600억 유로로 낮췄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번에 어떻게 좀 추가적인 대책이 어떻게 나올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600억 유로를 이제 400억 유로로 낮추고 6개월 정도 연장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의견은 이제 300억 유로로 굉장히 채권 매입 양은 낮추되 대신에 9개월까지도 연장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9개월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내용이 사실 테이퍼링,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런 의견과는 좀 상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실제 드라기 총재가 내일 어떤 식으로 발언할지에 대해서 목요일 날 어떤 식으로 발언할지에 대해 굉장히 좀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네네. 제가 오늘 시황 의견 같은 경우에도 좀 변동성은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장기 추세가 일단 하락이다 보니까는 좀 하락세로 제가 오늘 다운을 드렸긴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슈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조금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통화 쪽에서 전문이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봤어요. 저도 매일같이 시험 함께 보고 있는데, 팀 셰르파 안에서 유로 쪽 담당을 하고 계신 이재 해설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저는 좀 다르게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ECB 안에 이번은 좀 단연코 말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그 전에 좀 미리 살짝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미리 좀 선 반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올리고 난 이후 오히려 발표 후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그동안 좀 빠지고 눌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오늘장의 반등은 오늘의 반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오늘 저는 업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마스터님도 다운 주셨죠? 네. 네네, 들어볼게요. 사실 저번 주 의견이랑 상반이 돼서 왜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번 주 제가 의견 드릴 때는 딱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 물량으로 플러스 올라가지만 저희가 노리셔야 할 부분은 실질적으로 1.19 이상으로 유로의 상승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만 계속 노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이번 차트에서는 1.19 부근까지 올라갔지만 떨어지는 추세로 확실하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1.19 아래에서 동일단가 블로킹으로 매집 물량이 확실하게 매도 방향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깔끔히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떨어졌는데,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전고점 부근까지 와서 저번이랑 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1.18에 대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하방 물량에 대한 매집들이 추가적인 분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후반부에 장 오픈은 들어가고 나서 1.18을 깨고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상방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하방 모멘텀이 조금 더 높은 상태다. 그리고 저번에 청산 물량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재하방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방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고요. 다만 ECB에 대한 정책 부분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ECB가 지금 최근 들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좀 연장을 천천히 가고,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금리 인상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드리자면은, ECB 입장에서는 통화의 가치 부분은 떨어뜨리고 싶으면서 차후 금리 인상 부분은 빠르게 인상을 하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부분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누르는 언급들을 하겠지만 실질적 정책적 추진은 상방에 대한 추진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CB의 실질적 발표 시점에서는 상방 쪽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 지금 가격대에서 1.18을 돌파한 다음에는 그때는 매수 관점이 조금 더 유효하지만 지금 시장 안에서는 매도적인 포인트가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유로 FX에 대해서 전략자 드렸습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 ECB 회의를 앞두고 전후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전략도 궁금해 하실 텐데,
또 팀 셰르파 통해서 시황도 알아볼 수 있고요. 저희 시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속보와 함께 전략들 짜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속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이익재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카탈루냐가 스페인 장관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카탈루냐가 직접 통치 저항하면 물리력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속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낙 스페인 쪽에서는 카탈루냐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 안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탈루냐 쪽에서는 또 대규모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속보도 올라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또 이렇게 좀 반발이라고나 할까요? 약간 불복종에 대한 이런 움직임도 있으니까 스페인 쪽에서는 또 고심이 깊어진다라는 그런 이슈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쪽에서는 스페인과 ECB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슈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이제 거의 개장을 앞둔 시각입니다. 현재 시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와 전반적인 시세 보시죠. 자, S&P 500 지수는 오늘은 다시 강보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2,567.25포인트, 0.16% 상승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고점은요. 2,577.25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종가는 2,563.25포인트였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 종가를 그 이상으로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2,567.50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 방향 유지하고 있습니다. 6,078.75포인트, 전거래 대비해서 0.22% 강보합권으로 S&P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본 유로 FX는요, 1.1792 0달러, 0.06% 상승한 가격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골드는 1277.9달러로 전거래를 대비해서 0.44% 가격이 또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52.24달러로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세 살펴봤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합니다. 본장에서도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수는 오늘 또 다른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알아볼게요.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방금 전에 시세 살펴보셨죠? 오늘은 어제장에 이어서 반대로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어제도 51달러 초반까지 밀리는 흐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52달러가 돌파하고 초반대 52.24달러 거래되고 있는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역시나 크루드 오일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네요. 자, 윤희락 캐스터, 크루드 오일 어떤 뉴스가 또 나오고 있나요? 네, 오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Oil rises after Saudi comment on OPEC cuts, reports of clashes in northern Iraq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이번에 그 오펙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원유 관련된 그런 서플라이죠. 그러니까 비축량을 하락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이라크 관련해서는 이라크와 크루드족이 지금 계속 약간 전쟁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라크의 군대가 현재 지금 전선이죠. 전선 쪽에 크루드 쪽의 전선 쪽에 지금 밀리터리 군대를 지금 파견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일이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US 크루드 인벤토리스도 좀 중요할 텐데요. US 원유 재고량도 2.5밀리언 배럴이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좀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상방으로 갈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 애널리스트들이 좀 약간 어려워하는 자리가 52.50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the 52-50 level above is massively resistive and I think we'll continue to struggle to break above there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2.50을 사실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대외적인 이슈들이 다시 한번 전쟁이라든가 어떤 대외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이 가격대를 넘어설 수 있다면 추후 계속해서 상방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때 한번 크게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있다는 점도 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하는 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쪽으로에 대한 분석적 기사가 더욱더 도드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52달러 지금 뭐 가격대에서 좀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상품에 대해서 또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나눠봐야 되겠죠. 역시나 업의 의견 주셨어요. 네, 들어볼까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상품의 특성을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상품 선물이잖아요. 상품 네네. 선물 같은 경우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수급입니다. 수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 그 크루드 자치정부와 계속적으로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좀 증가하는 네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오펙 감산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이제 원유 시추공의 숫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저점에서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52달러 수준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50에서 60달러 선에 그런 그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52달러 정도면 아직 충분히 매수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50한 3불 정도 수준에서 이제 1차 저항이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조건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해설위원님은 그 레인지를 50에서 60으로 좀 기준을 맞춰보고 그 안에서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60달러 안에까지의 레인지를 봤을 때 아직도 매수적인 부분은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도 크루드 오일은 상승으로 업의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52달러 초반을 다시 돌파를 했다는 거는 저 역시 상승 쪽으로 위쪽의 여력이 공간이 더욱더 남아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날이 며칠인가요? 9월 28일에 기록했던 이날은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최고가가 53.11달러까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2달러 초반을 돌파했다면은 저는 52달러 후반까지도 함께 한번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왜냐하면 재료들이 워낙 상승 재료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오늘의 상승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각 이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의견도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스터님의 크루드 오일 의견이 더욱더 궁금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프닝 때부터 매수에 대한 포인트 복귀도 해주셨는데 함께 도와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51.61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어제장 기준으로 해서 10시 12분 정도로 매매 포인트를 보내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소화는 정확히 얘기를 드릴게요.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전쟁이 터지고 뭐가 있어서 단기적인 수급의 변화 분명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포커스해야 될 부분은 큰 흐름에서의 시장에서 공급자 그리고 시장에서의 수요자의 균형이죠. 최근 장에 들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급자의 포커스를 해서 시장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셰일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베이커 히즈 굴착 장비수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장을 한번 그냥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은 지금 매도세로 떨어지던 와중에 베이커 히즈 굴착 장비수의 발표를 맞이를 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해석을 드릴 때 매도로 떨어지는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시장을 맞이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재감소를 하게 되면 하방에 대한 다지기가 좀 더 명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방에 대한 다지기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2시 이후로 상방세로 꺾였습니다. 2시 베이커 히즈 굴착 장비수 발표였죠. 굴착 장비수 발표 이후로 꺾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매집 포인트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51.61에서 저점을 만들고 계속 교환 구간을 만든 다음에 상방으로 치고 올렸습니다. 토요일장 내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서 그러면 가치 평가가 2시 이후에 반영된 후에 실질 매집 단가 부분은 51.61에서 깔끔하게 일어났구나.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매수를 가셔야 되죠? 떨어지는 포인트 기다리셨다가 51.61에서 매수를 가셨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거기서 매수 포인트를 드렸었고요. 지금 맞고 나서는 강하게 상방세로 꽂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약 100티 가까이 올라가긴 올라갔죠. 다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상방 제한 라인을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52.52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신고가를 맞이하고 나서 매도 물량이 들어온 후에 꺾인 포인트였기 때문에 52.52까지가 단기적인 제한선 라인이었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살짝 저항받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물량에 대한 포인트, 청산 포인트는 이미 보내드렸고요. 장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가져가시고 이 이상으로 52.52 이상으로 끌고 가시고 싶으시다면은 확실하게 기존 저항선에 대한 지지로 전환을 보인 후에 그 후에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가격대까지 복귀 도와드렸고, 또 신세계를 통해서 보내드린 신호에 대한 가격대까지 복귀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시각 개장을 한 시간이죠. 자, 지금도 속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을 한 이후도 여전히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P는 상승분이 조금은 회복이 다시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2567.75포인트, 80포인트로 상승 방향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나 상승인데요. 그런데 나스닥은 개장한 이후에 상승분을 큰 포인트를 좀 반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0.06%까지 눌린 가격대라는 점, 6,069포인트입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52.26달러, 골드는 1,277.6달러, 유로 FX도 1.1793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개장을 하면서 속보 내역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3대 지수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다,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캐터필러라든지 3M이라든지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들 기업의 탄력을 받으면서 지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호캐스터 지금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캐터필러와 3M의 기업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aterpillar reported earnings per share of $1.95 on revenue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95달러, 그러니까 주가당 1.95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그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였던 1.27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캐터필러 같은 주가는 6.9%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M 같은 경우에도 2.9% 주가가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Earnings per share of $2.33 on sales of 8.172 billion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21달러, 그러니까 7.927 빌리언 달러당 2.21달러였던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2.33달러가 주가당 그럼 어닝 시즌 실적이 나왔고요. 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다우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also reported better than expected result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다. 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도 굉장히 주가가 잘 나오면서 2.57% 이상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크게 굉장히 잘 나왔고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 경신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우는 154포인트가 상승 중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속된 이런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우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포인트 보시죠. 자, 23,39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포인트가 넘는 상승 흐름으로 개장 이후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 이제 S&P 지수를 계속 움직이는 걸 보면서 옆에서 캐스터님께서 바로바로 해당 시황을 찾아가지고 쏴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저희도 고려대 친구들이 좀 영어를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삭한 편인데도 이런 거 바로바로 캐치해서 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블룸버그 채널 그 경제TV에서도 속도가 이 정도로 빠른 전문가들이 몇 안 되는데 굉장히 좀 빠르신 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서울경제TV가 정말 좀
퀄리티가 높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시청자분들은 지금 서울금융 TV 신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덩달아서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훈훈한 분위기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신세계 1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역시나 해외 선물 안에서 오리지널 방송이 저희 신세계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로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개장 바로 직후 소식 전달을 실시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에 이어서 네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 지금 네 번째 이슈로 꼽혔는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제장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그 가격대에서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골드는요, 현재 1278.1달러, 전고를 대비해서 0.43% 빠진 가격대인데요. 유동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적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골드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지금은 없지 않냐라는 의견도 다수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죠. 네, 골드 의견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가 아니었네요. 마스터님 반반이신 것 같은데. 지금 다운 의견을 3명이 들었고요. 자, 관망에 대한 부분을 마스터님이 해주셨는데, 자, 먼저 외신캐스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골드도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Gold sleeps so nervous ahead of Fed chair decision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준 의장 관련해서 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The hawkish speculation about new Fed chair has added some downside pressur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매파적인 인사가 선임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따라서 골드가 좀 하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완화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1275달러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I think the breaking higher from there is very significant and I also recognize the volatility will continue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깨지느냐 아니면 지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게 깨졌다가도 언제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때 1290에까지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기회가 다시 한번 오겠지만 지금 단기는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두 부분 짚어드리고 있는데 외신 쪽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대에서 더욱더 빠질 가망성은 많습니다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1290달러까지에 대한 상승 여력도 돋보인다라는 그런 뷰를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골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운 의견 드셨죠? 네. 네, 저 오늘 이렇게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를 기준으로 일단 다운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골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북한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달러 인덱스의 가격 변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현재로서는 저도 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단기 추세는 매도 방향이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 접근이 좀 유리할 것 같다고 보이지만 사실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달러 인덱스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금리 인상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거의 90% 이상 달러 가격에 이미 반영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차기 연준 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20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달러 가격이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보조지표들을 보고 금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보여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는 매도로 드리긴 했지만 장기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관망으로 좀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단기적인 하락 의견도 매력도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뷰는 단기적인 최근의 흐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금에 대해서는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수가 오늘 상승하는 걸 보고 오늘도 안전자산은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소폭의
반등을 보였지만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고 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의 이 약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1270달러까지는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라는 저는 단기적인 매도 뷰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의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역시 다운의 의견이신 거죠? 네. 다운 의견은 아니고요. 중립 의견 맞다. 드렸었고요. 중립이셨죠? 네, 중립 의견을 맞아요. 드린 이유 자체는 일단 간단합니다. 지금의 차트는 간단히 주식이랑 비교를 드리면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주식으로 따지자면 거래량 없이 흘러내려가는 차트다. 랑 가장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도 베팅에 대해서 강하게 들어갈 만한 모멘텀이 더 이상은 없는 상태고요. 아까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금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반영이 되어 있으면서 문제는 금리 인상 포인트까지도 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선 추가적으로 강한 매도 물량을 들어가기에는 더 이상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에 나오는 부분은 매수 물량에 대한 매도 청산 물량, 그리고 더 이상 매수를 굳이 홀딩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관들의 청산 물량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상방 이슈를 기다려주고 있는 게 기관들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상방 이슈가 깔끔하게 터져줘서 하방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으면 더 이상 하방 모멘텀은 없습니다. 문제가 터질 일만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하실 것 같아요.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안정된 상태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셨다가 그 포인트에서 상방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방 베팅을 들어가시는 게 좀 더 깔끔한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잘 확인이 되는 종목이라는 그런 분석이 좀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일단 안정적인 증시 상황 안에서 골드에 대해서 움직임을 일단 위쪽으로는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는 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뭐 또 다른 뭐 리스크라든지 다른 변수 혹은 뭐 이슈들을 기다리면서 매수 베팅을 해보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한 전략이다까지 말씀을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이슈 골드까지 짚어봤는데요. 현재 48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인데 지금 지수 같은 부분은 좀 전환이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다시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064.75포인트, 50포인트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S&P 역시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오는 수준입니다. 2,565포인트 거래되고 있다는 점, 선물 시장에서,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하락 전환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개장한 지 20분 된 시각인데 해설위원님, 지수가 지금 나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선물 다우라든지 S&P, 나스닥 모두 참 강보합이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 아직까지 오늘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부분이 뭐 이게 의미 있는 그런 하락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아직까지는. 워낙에 네네. 지수가 지금 0.1% 미만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시장 탐색하는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어떠세요?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계속해서 상방에 대한 이슈를 드리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 차트상으로는 매도 물량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거의 2달 가까이를 통합해서 보시면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부분이 매도 물량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실적 발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기관들이 어떤 방식의 매매 패턴을 보여주는지가 사실상 중요한데, 실적 발표가 나면서 오히려 매도 방향의 베팅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패치를 할 때 추후에 신고가를 한 번 정도 더 올려줄 수 있겠죠. 올려준 후부터는 슬슬 매도 포인트에 대한 물량들이 상당히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차트에서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매도 포인트들, 그죠? 위에서 매도 방향으로 매집이 일어났던 포인트들 중심으로 짧게 수익을 내시는 것도 상당히
영리한 대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그 포지션도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짧게 끊어가는 매매가 더욱더 유효한 그리고 유리한 장이다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도 네.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뭐 S&P랑 같이 매수 관점 포인트를 드리긴 했지만 포인트에 대해서는 매도 포인트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시고 네. 궁금하신 분들께서 신세계에 들어오셔서 저런 이유로 인해서 매도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잡아서 세팅을 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하락 전환하면서 하지만 뭐 보합권 그 등락 안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판단하기엔 섣부르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리고 그에 맞춤 전략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개장한 지 20분이 지나간 시각이기 때문에 잠시 후 2부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 도와드릴게요. 자, 최근에 뭐 우리 지수도 그렇고요.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방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 안에서 아시아 증시 모두 상승 흐름입니다. 도쿄 쪽에서도 역시나 그렇죠. 니케이 지수가 16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부분까지 속보 들려오고 있는데 뭐 이전에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분 경기 부양이 더욱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분석도 이어지면서 증시는 오르고 있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기조가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속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상품과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에듀 시스템 마스터님과 이익재 해설위원님과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